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장성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네, 2030-40 후폭풍. 2030 세대에다가 40대까지예요. 네. 지금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나선 집중하고 있는 곳. 네. 아무래도 이 2030-40이 중도층에서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들의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어허.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요. 어제 오전 캠프 사람들하고 그 2030 남자들이 펜코에 모여서 홍을 지지한 이유라는 인터넷 글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게 펜코는 FM이라는 축구 게임 유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 남성의 이용자층이 많은 커뮤니티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내용은 이런데, 국민의힘은 2030의 목소리를 들어줬지만 민주당은 각종 페미 정책으로 남성을 역차별했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의 다소 페미 우선적인 정책과 차별화를 이뤄낸다면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공유를 했어요. 네, 캠프 사람들하고 오전에 회의를 한 뒤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해서. 국민과의 공유가 아니라 캠프 사람들과의 네, 네, 네. 공유. 그러니까 이게 그날 오후에 이제 취재진들이 이 글을 공유한 의미에 대해서 물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2030의 어떤 특히 남성들의 어떤 표심을 좀 분석해 보기 위한 것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편가르식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가 50대 이상의 당원의 그야말로 몰표를 받아서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2030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주 금요일 전당대회 이후 어제 오전까지 확인된 탈당자 수가 40명이 전부다. 그래서 청년층의 탈당 러시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2030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뜩이나 자기들이 지금 역선택을 했다는 어떤 조롱을 좀 받았던 상황인데, 예.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그런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만 당원 1,800명이 탈당했고, 탈당자 중에 2030 비율이 75%가 넘는다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지금 양 캠프 양당을 스케치해 주신 네. 거잖아요. 벌어진 일들을. 2030 표심 잡기에 뭐라고 해야 돼요? 초집중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2030 마음 못 얻으면 대통령 못 된다.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선은 이제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지만은 중도층 확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세대들은 대체적으로 좀 고정표가 많다라고 하는데 2030은 2030이라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마음을 못 정한 게 덩어리가 큰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2030의 중도층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표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의 인구가 뭐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들은 무주공산 가져올 수 있는 표다라고 양쪽이 다 계산하고 그렇죠. 있다. 2030 합치면 한 34% 정도 됩니다. 전체 예. 유권자의. 그 정도 되니까 적은 표는 아니죠. 아하. 근데 이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죠. 40대나 50대에 비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 데에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선긋기에 들어가는 거 그러네요.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대나 30대가 남자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여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 당연히 이제 찬반이 있는데 예. 이게 이 분석에 당연히 맞는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는 더 지금 20대 30대 남성들이 크거든요. 페미니즘 때문에 이를테면 역차별을 당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왜냐면은 보수 국민의힘이 그걸로 이제 재미를 많이 봤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많이 끌고 들어갔다. 근데 이제 물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론조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예,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죠. 어제 발표한 거는 윤석열 43, 이재명 31.2. 예. 그래서 거의 12%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어제 또 다자대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34.7, 이재명 30.7. 그래서 4% 포인트 차밖에 안 났어요. 또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윤석열 34.6, 이재명 28.6. 그래서 6% 포인트다.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화 면접이냐 아니면은 자동 응답이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나와요. KSOI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거는 12% 포인트 나는 거는 그겁니다. 저기 자동 응답 ARS. 네. 근데 뒤에 얘기한 넥스트 리서치하고 한국 리서치는 다 전화 면접이에요. 근데 지금 전화 면접이든 저 ARS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건 전체적으로 다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전 조사들, 이 자체 예. 여론조사의 이전 조사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윤석열 상승세, 이재명 약간 약보 앞세 이 정도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다만 막 15%포인트, 뭐 12%포인트 차이까지 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좀 열세인 거는 맞아요. 저희가 예. 지금 쭉 읽어드린 SBS, KBS, KSOI 등등의 여론조사 이 지표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화면에 지금 쭉 다 띄우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지표도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가시죠. 예. 근데 이제 한국 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에는 20대 지지율이 이재명 16.2, 윤석열 16.7 매우 낮습니다. 보통 뭐 30, 4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양당 모두 이제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네. 양 후보가 이렇게 보니까 더 여기가 이제 격전지가 된 거죠. 예, 2030에게는 양쪽 후보들이 다 외면받고 있다. 하지만 어제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여론조사들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오늘 2부에 이 청년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왜 우리 후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 함께 하시죠. 다음으로 갑니다. 네, 코인 과세 논란입니다. 코인 과세 논란. 네. 과세를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과세 유예하자고 해서 결론은 어떻게 나는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로 연 250만 원 이상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경우 세율 20%를 적용해서 이제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과세를 1년 이상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외쳤고 윤석열 후보도 동의한 거예요? 네, 뭐 예전에 이렇게 토론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거래를 많이 하는 게 2030 세대다 보니까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같이 유예를 얘기했는데 네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정부는 오히려 요지부동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기존 입장을 강조했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해서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지만 정부가 지금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수위가 좀 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하더라고요. 수익이 나는 곳엔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네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안 지킨 것뿐이다. 이제 지켜야 한다. 네네.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뭐 나라의 국간지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뭐 자영업자 50조 원 지원 공약 모두 홍남기 부총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예. 내년에 10조 원대 추가 재원 마련이 더 가능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50조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적자를 낼 여력이 안 된다고 잘랐습니다. 예, 그래요.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가상자산 그 과세 유예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민주당이 벌써 이달 초부터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2030을 이제 표심을 뭐 이제 잡겠다라는 건데 이제 뭐 이제 논리는 이런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2023년에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추자 같이라는 건데 뭐 그거는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고 가산자산은 가산자산인데 굳이 맞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고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5일에 국회 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재부 직원이 1,200명쯤 되는데 공무원이 해체 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지는 않는다. 밤을 새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기재부한테 이 예산권 뺏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가 1도 협조를 안 하고 있고 너무 돈만 지키려고 한다. 재정 얘기만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총리실에 이양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기재부 해체해야 된다. 막 이런 것까지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돈을 계속 풀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쪽 기류기 때문에 그쪽에 뭐 이를테면은 뭐 경제 브레인도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재명 캠프 측에. 예.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갈등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만들었지만은 여야가 지금 다 유예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예될 가능성 이거는 왜냐하면 돈 가장 재정 문제는 아니니까 1년 정도 유예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 뭐 돈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앞에서 소개드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어제 발표된 18세 이상 1,009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60.1%가 재정 부담되니까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예, 여론조사 특히 결과가. 20대가 68%, 대구 경북 70.5%, 자영업자 네. 62.8%로 매우 높습니다. 예, 반대가. 예, 그러니까 반대가. 이거 그러면은 이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지금. 뭐 이런 여론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네, 일본이 일본했다. 무슨 말입니까? 최근 이제 좀 놀라우면서도 전혀 놀랍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본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 지침을 내년 말에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 지침을요? 네, 어떻게요? 그게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라는 건데 네. 여기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 사항으로 넣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 네네, 일본이. 지금까지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만 있게 돼 있는 맞습니다.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핵폭탄을 맞고서 이제 패배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평화 헌법이고 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바꾸고 싶으면 개헌 사항입니다. 근데 예. 일본이 개헌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한 것인지 이런 어떤 전략을 수정하는 쪽으로 좀 바꾼 것 아니냐,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게 지난달 4일인가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 10월 16일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국가안전보장 전략 개정 그래서 적의 미사일 기지 자유목적으로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의 선택지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지금 이제 이거를 추진한다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네네. 일본의 입장은 일관되고 헌법 개정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일본 내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변수는 미국이 소위 말해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래서 지금 바이든 씨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바이든 씨를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르면 연내로 목표로 하겠다.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지금 여러 가지 대외 어떤 전략 같은 게 조금 변동 조짐이 있는데 이를테면 핵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의미가 있네요. 그러게요. 의도가 보이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